자, 이제 8강이죠. 8강. 읽어주기 하겠습니다. 그, 읽어주기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동화구연. 이거 우리가 동화구연과 다르게 하는데, 그거는 동화구연이 틀렸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 목적이나 입장이 달라서 그렇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책을 읽어주면서도 아이들이 단어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걸 대답해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는 읽어줄 때 목적이 무엇이냐에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읽어줄 때 그 아이하고 소통일 수도 있고 아이 자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이하고 소통일 때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얘기게끔 시키는 것이고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른도 한두 마디씩 덧붙여야죠. 약간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를 약하게 딴지 걸듯이 해서 아이가 좀 더 생각을 이어가게끔, 뭐 아까 빈트 서커스처럼 이거 왜 이렇게 그 색깔이 어두워요? 이건 얘가 왜 꿈이 없어요? 그럴 때 그걸 이제 그래 정말 꿈이 없구나 이러기보다는 그렇잖아, 꿈이 없잖아. 넌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뭐가 이상한데 뭐 이래가면서 자꾸 이렇게 끌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기도 하고 소통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단어여도 마찬가지야. 단어 어려운 단어를 물어볼 때도 그걸 갖고서 말을 풀어가는 건,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어제도 뭐 인신매매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인신이 뭐예요? 그럴 때 저는 그런 거 대답을 안 해주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만약에 아이하고 소통이나 얘기의 목적이라면 너는 그게 왜 궁금하냐, 뭐라고 예상하느냐, 이런 등등으로 아이가 그걸 계기로 해서 더 말을 하게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화구연에서 상당수는 책을 약간, 제가 보기에 동화구연은 감정을 집어넣어서 읽어주잖아. 감정을 집어넣어서 읽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른들이 그 책의 내용을 풍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강조가 들어가니까 아이는 그 강조뿐만 아니라 읽어주는 사람이 해석한 걸 받아들이는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전 아이의 읽기 능력,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어른들이 해석하면서 읽어주는 게 아이의 어떤 그 능력을 높이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래요. 물론 너무 낮은 단계에서 책도 싫어하고 뭐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한테는 책에 흥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감정도 집어넣고 뭐 자꾸 경우에 따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책을 듣는다 그러면 내가 해석한 거를 표현하지 않고 내가 읽어주면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손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강조거든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캐치하면서 이분이 중요하구나라고 봤는데, 아까 그림책에서 볼 때처럼 아이는 전혀 다른 형태예요. 아이는 똑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형태를 읽어요. 상당수가 아이는 아이 주인공으로 읽고요. 우리는 아이를 대상으로 읽어요. 그것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거가 아이한테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조하지 말고 읽으라 그래. 그래도 강조가 안 들어가긴 어려워요. 그래도 동화구연처럼 노골적으로 강조가 들어가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읽어주기 위해서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아까 그림책에서 누가 질문이 이런 건데, 지웠나? 글자가 없는 그림책 같은 건 어떻게 해줘요? 그럴 때 내가 이 책을 왜 보여주냐는 거지, 그 아이한테. 글자가 없는 그림책은 저는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건 약간 어른 취향 같은 형태 느낌이거든요. 어른들의 상상력 키워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긴 한데, 아이들은 물론 그걸로 하겠죠. 그걸로 상상하고 재밌는 걸 쓰긴 하겠지만, 그런 형태의 틀로 아이들이 생산하지는 좀 않는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게 위즈너 뭐 화요일에 두꺼비인가? 아니야, 뭐지? 그런 것들, 책 같은 거, 그림 없는 것들
그냥 아이들이 그냥 보면 돼요. 나름대로. 그거를 글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수업처럼 하려면 좀 더 복잡해지고요. 아이들이 글자 있는 거에 상당수도 글자 내용을 절반만 받아들이고 그림으로 본 애들도 꽤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제가 주로 글자로 해석을 하긴 했지만 그림책의 장점은 그림만 보는 거, 그림을 꼼꼼히 보는 거. 그 누구지? 그 사람은 그림에다 하는 숨은 그림 집어넣고서 재밌게 찾으라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니까 앤서니 브라운이 주로 많이 그러죠. 그림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숨은 그림도 맞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예, 잠깐 꺼졌네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림책도 마찬가지로 읽어주기도 우선 내가 읽어주면서 아이한테 뭐를 목표로 하고 뭐를 염두에 두냐가 일단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큰 방향은 막연하긴 있어야 된다. 그런 형태를 읽어주게 해야 되는데 저희 식으로 하면 주로 독서 능력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독서 능력이라고 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책을 통해서 뭔가 가치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기억력, 사고력도 어떤 능력을 높이는 것, 독해 능력을 높이는 쪽이기 때문에 대신대로 어른들이 해석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읽어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고 동화 구연이나 이런 다른 방법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새 이제 그때 들려주기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주기는 여러분들 중에서 애들이 어리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은데 혹시 해보신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 내가 옛날 얘기를 나름대로 기억해 가지고 책을 보고 읽지 않고 말로 들려주는 거 이런 것들 해보면은 좀 다른 느낌일 텐데. 부장님 화면이 안 보여요. 글쎄 다 보이는데 어, 그 현정쌤이 안 보인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나갔다가 들어와 보세요. 지금 저는 다 보이거든요. 보여요. 예, 소리도 들리고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읽어주기 그럼 읽어주기 다 한 건가? 그 이럴 수는 있어요. 읽어주기가 보통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읽어준 다음에 뭔가 물어보는 거 제대로 읽었나 물어보는 게 상당히 신경 써요. 항상 제대로 들었는지 물어보면 아이는 그 다음에 읽어줄 때 그 전에 물어본 거를 염두에 두고서 주로 읽어준 사람이 엄마가 뭘 물어보지 그걸 의식을 하면서 들어서 책을 제대로 못 들어요. 물어보는 걸 더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편한 그리고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 특징은 또 하나 문제는 아이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거를 소리내서 읽어주는 경우 아이가 깝깝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읽어줄 때 그걸 음미하라는 식으로 뭔가 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음미를 그런 식으로 하자. 우리는 어른들은 천천히 보면서 음미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 잘 못하긴 하지만 요즘 와선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그런 느낌을 좀 더 간직해보고 해서 이렇게 또 붙잡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거의 그런 게 가능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음미하는 방식은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읽는데 당연히 빠르게 읽죠. 빠르게 읽는데 엄마가 느리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를 엄마가 느리게 읽는다. 그럼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한 100쪽 정도에서부터 불편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엄마가 읽어주는 걸 귀로 듣고 이게 수준이 높은 애들이 간혹 책을 잘 읽거나 높은 애들이 여전히 눈으로도 읽는데 귀로도 들으면 재밌다고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높은 애들의 수준이고 낮은 애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엄마가 읽어주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엄마 앞에서 엄마가 읽어주는 거는 여전히 부담이 있거든요. 엄마가 뭔가 한 소리 할 수도 있고 근데 엄마가 힘든 걸 내가 받으니까 뭐
제대로 해야 되거나 잘 해야 되거나 소리를 따라가야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나 혼자 볼 때는 읽다가도 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 읽어주는 걸 들을 때는 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담이 있는 건데 내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거를 그런 부담을 갖고 귀로 듣는다?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빠르게 읽거나 아니면 높은 책이 어려운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애가 2학년이면 한 4학년, 5학년 정도의 책을 읽어준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보냐면 눈으로 보기는 힘든데 귀로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 읽어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준다. 그것도 빠르게 읽어주는 거는 똑같이 그 아이들이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아이가 글자를 보게 하면서 귀로 듣는 게 좋다. 그러려면 집에서도 처음에 한번 읽어주더라도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배속을 높여서, 읽어줄 때는 아무래도 배속을 못 높이니까 한번 읽어주고 배속을 높여서 또 듣게 하는 게 좋다. 높은 책은 또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를테면 뭐 저학년들이 서정호의 옛 이야기 보따리 같은 것도 그렇지만 한 300쪽 되는 오즈의 마법사 이런 것들도 여전히 또 반복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 읽어줄 때 녹음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엄마도 읽어줄 때 책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옆에 앉아서 보지만 녹음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온전히 자기가 책을 붙들고 틀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녹음 틀은 거를 반복해서 보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반복하기를 애들은 원하는데 엄마들은 같은 책을 또 읽어주는 건 아주 힘들어요. 그림책이나 가능하지 한 100쪽 넘어간 책을 애가 또 읽어달라고 해서 또 읽어준다? 그건 정말 어렵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녹음해가지고 준다. 아들 같으면, 아니면 더 좋은 경우, 이를테면 아빠가 주말 부부라든가 조금 자주 얼굴 보기 힘든 경우는 아빠한테 과제를 주시면 참 좋아요. 아빠는 애 앞에서 읽어주라고 하면 잘 못 읽어요. 애가 듣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좀 깝깝해 하거든요. 엄마들이 좀 뭐 많이 겪었으니까 참지만, 그래서 아빠들한테는 USB를 주고서 이런 거를 이런 책 녹음을 해달라고 과제처럼 주는 게 좋아요. 남자는 되게 일 중심이니까 일로. 그러면 아빠가 이제 녹음해서 USB를 주면 그걸 갖고서 애랑 엄마랑 같이 들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뭐 술 좋아하면 뭐 안주 하나 해주시면서 일주일마다 과제를 줘서 200쪽짜리 한 권씩 읽으라 그러면, 요즘 아빠들 책도 안 읽는데 아주 좋아요. 그것도 자꾸 반복해서 하면 책 읽는 힘도 늘어가고요. 책의 재미를 다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한 100쪽부터 시작해서 200쪽짜리를 계속 아빠 보고 녹음해 놓으라고. 아빠의 장점은 뭐냐면 그 30분이 아니라 1시간도 읽을 수가 있어요. 대개 여자분들은 30분이면 지친다 그래서 자꾸 끊어서 하는데 남자들은 한 1시간도 계속 녹음을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일요일날 아침에 세차를 하고서, 세차를 가볍게 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딱 휴대폰을 다 끊고 딱 창문 내리고 조용한 상태에서 거기서 2시간을 쫙 녹음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탁 주지. 그 아들은 아빠를 엄청 좋아해요. 상당히 그 아들하고 아빠하고 특히 좋은 관계예요. 아빠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빠들이 애들 교육에 뭔가 도움을 줄 만한 게 신통하게 없어요. 아빠가 특별히 전공이 특히 그 의사들이 수학을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봤는데 직접 수학 같은 걸 가르치는 건 대단히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들은 멀쩡한데 엄마들은 그 아빠하고 배우고 나와서 애가 운다 그래요. 한 3학년 요 정도 애들은 힘들어서 운다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아빠 앞에서는 전혀 말을 못 해가지고 엄마한테 애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아빠들이 인정을 안 해. 내 앞에서 멀쩡한데 그러거든요. 잘 몰라. 직접 특히 아빠 가르치고 나서 그거 평가를 학교에서 하는 거라면 대단히 불편해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결국은 성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학교 성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 여러 가지로 참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애가 성적이 안 나오면. 아니, 내가 잘못 가르치지 않았으면 애가 열심히 안 한 거니까 애를 혼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학교 성적과 관련이 없거나 학교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거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걸로서는 녹음해 주는 것이 제일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쭉 읽어주다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수능 볼 때 그 세계사 국사를 다 녹음해가지고 고3 아이한테 그거를 녹음 파일을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국사 같은 거 외울 게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녹음으로 한 5번쯤 들으니까 거의 다 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 읽어줘 녹음하는 거는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까지도. 중학생 시험 볼 때쯤에 교과서 내용 녹음해주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걸 다 웬만하면 아빠한테 시키는 형태로 벌어뜨리면 나중에도 그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아빠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한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 녹음하는 걸 저학년 때 자꾸 익숙한 게 좋은데 중학생 돼서 공부하는 것들 보면 교과서 애들 안 읽어요. 안 읽고 문제지만 풀거든요. 근데 그 녹음한 거 듣는 버릇으로 한 애들은 교과서를 물론 보는 게 아니라 그 본문 내용을 귀로 듣죠. 귀로 한 5번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를 눈으로 읽는다고 할 때 한 번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그냥 요약집이나 보거나 아니면 뭐 문제집 보거나 그러죠. 그래서 귀로 듣는 걸 자꾸 벌어뜨리는 게 상당히 좋은데 초기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런 거 드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얘기했죠. 언제까지 읽어주는 거는 저는 계속 읽어주라 그래요. 읽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학년들은 그 교과서 시험 볼 때 읽어주는 것도 있고 아이가 독후감 쓸 때 학교 숙제건 뭐건 독후감 좀 제법 진지하게 쓸 때 한 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읽어주고 그 다음에 고치거나 수정하라 그러면 상당히 깊어져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그런 어떤 느낌을 주죠. 내가 그 책을 읽고서 다 생각했다고 했는데 또 한 번 귀로 들으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당연히 다른 느낌이죠. 근데 아이는 그렇게보다는 책은 여전히 또 읽으면 다른 느낌이 가능하구나 그런 걸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보통 때 책을 읽어주면 보통 때 내가 눈으로 본 거나 귀로 들은 거의 차이를 막연하게 느껴요. 막연하게. 그러면서 뭐 재밌네 또 읽으니까 좋네 그러는데 그 독후감처럼 내가 나름대로 책을 읽고서 쓸만한 내용을 다 썼어. 충분히 썼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책을 읽고서 더 생각할 거리는 사실 없어. 라고 이미 쓴 상태에서 책을 읽어주면 또 뭔가 생각할 거리 또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신기해하면서 역시 책은 또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 점에서 그게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독후감 쓴 거를 또 읽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읽어주는 게 좋은 거는 여러분들 모임 중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른들 모임 같은 거를 읽어주기 모임하면 상당히 좋아요. 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누가 한 사람이 쭉 읽어주는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모임을 가끔 하는데 옛날에 그 장길산 같은 거 모임을 쭉 읽어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어른들 대상으로 쭉 읽어주고 내가 힘들다니까 아니 내가 힘들까봐 돌아가면서 읽자 그러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쭉 읽어줄 테니까 당신들은 다른 데 가서 쭉 읽어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내가 30분 읽어주고 그 다음 30분은 좀 힘드니까 내가 미리 녹음해가지고 30분 녹음한 거 틀어주고 그 다음 30분 읽어주고 어른들 읽어주는 건 이제 배속 빨리 하지 않으니까 읽어준 이런 거 하면서 귀로 듣는 게 눈으로 보는 거랑 뭐가 다른가 그런 걸 자꾸 느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눈으로 너무 대충 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에릭 캐스트너의 그 5월 35일을 하는데 아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또 책을 봤는데 한 10분, 5분 정도 봤는데 거기에 이름을 기억을 못 해요. 그 주인공 콜라트의 삼촌이 나오는데 삼촌의 이름이 링겔 후트인데 이거를 몰라서 다시 찾아가지고 읽었는데도 여전히 눈으로 봤어. 그리고 다시 그걸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링겔 후트가 아니라 랭겔 후트로 바뀌었어. 그리고 그걸 구별을 못해. 그다음에 거기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네그로 카발론가 네그로가 나오는데 그거를 맨 앞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찾지도 못해. 검은 말 분명히 이름이 있어 라고 하는데 찾지도 못할 정도.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건성으로 본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항상 책을 그렇게 봐서 그렇죠. 꼼꼼히 보는 버릇이 안 들은 상태에서 그래서
걔는 5학년인데도 그래서 걱정인데, 그렇게 한 큰 아이들한테도 여전히 귀로 들으면 글자 한 글자 글자 꽂히거든요. 그 링겔후트하고 달라요. 그 스탠리 납작에 된 스탠리 보면 그 부부 이름이 좀 독특해요. 그거를 쓸 때나 말할 때 다 애매해요. 자, 들어보세요. 램첩, 랩첨, 램첨, 랩첩 다 다르죠, 그렇죠?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을 구별을 못해요. 눈으로 볼 때는 쓱 봐요. 램첩인데 랩첨이라고 쓰는 애도 있고, 글자 쓸 때 랩첨이라고 쓰는 애도 있고, 램첨 쓰는 애도 있고, 랩첩 쓰는 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귀로 들으면 분명하거든요. 최근에 그 윌리를 원리로 보는 애는 많아요. 그건 글자가 윌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원리를 윌리로 읽는 애도 있어요. 그건 정말 좀 심하죠. 그렇게 대충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이 꼭 이를테면 마차 마부 할 때 마차는 기억나도 마부가 기억 안 나는 게 그 이미지가 안 떠오르고 대충 봐서가 아니라 글자를 이렇게 뚜렷하게 붙잡는 힘이 없는 거죠. 실제로 맞춤법 틀리는 것도 상당수는 그래요. 글자를 내가 그래서를 레가 아인지 어인지는 눈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틀린 애들은 그걸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눈으로 그냥 쓱 봐가지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꼼꼼히 보는 것 중에서 읽어주는 거는, 특히 책을 보면서 읽어주는 거는 요즘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 읽어주고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읽어주기는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을 좀 받을까요? 이건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급한 거니까 그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받을게요. 잠깐 여기 댓글에 나온 것부터 얘기할게요. 댓글에 저는 그림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한 내용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읽어주는 정도인데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경우 책의 서평등을 조사 후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기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아이가 물어보면요, 아이가 물어보는 게 상당수는 정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물음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마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게끔 자꾸 끌어주면 돼요. 그리고 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나도 너 얘기한 정도밖에 모르니까 내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네 라고 정도로 그냥 살짝 피하는 게 낫고, 그러면서 아이가 더 많이 얘기하게 시키세요. 아이가 그림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는 것도 아이가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한 대로 아이가 왜 뭐뭐 했을까라고 물어보는 게 상당수는 엄마의 관심을 탁 낚아채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거의 정답을 사실적으로 또는 뭐 문학적으로 답을 해주려고 고민하는 거는 아이 의도하고는 안 맞아요. 일반적으로 아이는 엄마를 낚아챈 다음에 엄마가 뜸들이면 자기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어른들의 경우 심리학에서 보면 이러죠. 대화를 하는 양상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일상적인, 날씨나 이렇게 뻔한 걸 얘기해요. 오늘 날씨가 맑네. 오늘 날씨가 추워. 오늘 수능이라 좀 춥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그래. 원래 수능 때 항상 추웠지 뭐.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얘기를 해. 신문에서 윤 총장하고 참 걱정이야. 그거 참 서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그래 참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걸 통해서 대꾸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집사람하고 한판 했는데 참 불편하네. 오늘 뭐 저녁 때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단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상당수는 초기 단계예요. 왜 그렇지라고 하는 건 내가 두어 단계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나를 물어보는 건데, 어른들은 그 겉으로 물어보는
1차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주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있어요? 내 얘기를 들을 자세가 없구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도 여전히 지금 나를 아무리 들어주고 믿어주고 경청 잘하 그러더라도 아이 기준에는 어떤 땐 잘 들어줘 어떤 땐 안 들어줬죠. 그런 식으로 느끼거든요. 그럴 수밖에 있죠. 어른들이라 뭐 일이 많으니까 항상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하다가는 안 들어주면 난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얘기를 들어줄 자세가 돼 있는지를 가볍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받느냐? 그래. 그런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정도? 그래? 정말 그런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네 말을 들어주겠다는 표시를 해주면 아이가 차츰차츰 원래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나오진 않는다. 항상 나중에 나온다. 그건 어른이건 아이건 대화의 거의 본능적인 거겠죠. 그쵸? 누가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본심을 얘기했다가 무시당하는 그걸 하겠어요. 애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애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군다나 어른이 책 서평 조사해서 말해주는 걸 애가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그림책 읽지도 않고 동화책도 그렇게 읽지 않아요. 어른들이 서평하는 거는 그 책의 어떤 문학성 다른 의미로 보는 거지 그런 문학성이나 그런 비평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애들한테 해줄 거는 없어요. 그건 저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자, 다른 분 질문하세요. 그 보통 책은 저는 듣는 힘에 따라서 장편을 읽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애가 너무나 끊어지면은 그런데 듣는 힘이 좀 있고 좀 한 30분 이상 강하게 집중해서 읽는다 그러면 약한 아이들은 하루에 끝나는 게 좋아요. 이야기 하나 끝나는 게 좋은데 집중도 하고 기억도 한다 그러면 하루에 안 끝나는 아이들.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 같은 거 300쪽이면 며칠에 걸쳐서 읽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고요. 근데 책을 싫어하거나 억지로 듣거나 뭐 이런 애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과 끝이 다 마무리되는 거여야 돼요. 그래야 지금 걔가 훨씬 더 재밌어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성향에 따라서 짧은 거를 택할 것이냐 긴 걸 택할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 그 능력만 있으면 긴 거일수록 좋고요. 시리즈일수록 좋아요. 시리즈라는 게 왜 좋냐면 아이가 책들을 이해하는데 거기에 나온 시공간 배경 등등을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걸 독해내야 되거든요. 앞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시리즈는 그것이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도 잘 되는 거라서 시리즈물이 대체로 좋은데 아이가 독서 능력이 약할수록 시리즈물을 지겨워해요. 그 차이를 못 느끼면 시리즈물의 차이를 못 느끼면 다 그 얘기 같아.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게 13권인가 몇 권까지 있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면은 되게 5, 6권에서 되게 멈춰요. 잘 읽는 애들도 다 그 얘기 같고요. 근데 귀로 들으면 더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교재로 옛날에 쓸 때 보면 누구는 3, 4권에서 이제 잘 못 읽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5, 6권 읽어도 재밌어요. 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간으로 해서 한 5, 6권까지만 교재로 쓰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시도는 여전히 해볼 필요 있다. 당연히 재미없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죠. 물론. 네, 예, 질문하세요. 네, 저희 아이는요, 그 책을 읽어주면 이제 물구나무 서기를 벽에 기대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막 듣고,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새로운 책만 찾아요. 예, 예, 네, 계속해서 제가 도서관에서 뭐 주마다 계속 빌려오는데 제가 또 읽는 게 재미있으니까 새로운 이야기 책들을 읽고 싶어가지고 막 많이 빌려와서 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새 책만 좀 읽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시리즈물을 읽을 때 뭐 삐삐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보다는
이제 이야기를 다 아니까 세 권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중간중간에 막 골라요. 골라서 여기서부터 읽어줘. 뭐 이 이야기를 읽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런 성향의 아이한테는 몇 학년인데요? 지금 1학년이고 읽어주기보다는 빌려주기를 계속 해왔던 아이예요. 아직 음, 한글 습득이 안 몰라서? 돼서. 그럼 아직 책을 못 읽어요, 지금 자기가? 네. 1학년이다 책을 못 읽은 상태로 새로운 거 목표는 여전히 그 읽은 책을 또 읽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듣는 것도 또 들어야 돼요. 지금 녹음은 하시나요? 네, 녹음을 하고 녹음을 듣는 경우는 제가 뭔가 이거 한번 들어볼까 권하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할 때 그런 때 듣기가 반복해서 듣고 평소에 자기가 듣기를 계속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새로운 책도? 새로운 책이 또 있으면 그냥 새로운 이야기만 예, 보려고 하고 한번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이야기 책을 안 읽었던 책을 계속 찾아요. 그 일반적으로 맞기는 해요. 이를테면 아이가 아까 말한 대로 의미하는 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내용을 찾는 건 맞거든요. 그 부모가 이를테면 그 30분이건 1시간이건 책 읽는 시간이다 그랬을 때 그걸 정해놓고 이거는 내가 또 읽어주겠다든지 또 녹음으로 들려주겠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반복해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새로운 거 들려주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정하세요. 처음부터. 왜냐면 책을 똑같은 책을 또 안 본 애들의 특징은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도 첫 번째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했던 애들이거든요.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애들이에요. 두 번째 봤더니 다르더라라는 걸 못 본 애들은 왜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다 똑같은데 뭐 어떻게 또 봐? 이러는 거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겪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안 된다면 강제로 그 시간을 둬가지고 또 보는 시간이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면 또 듣는 게 다르구나. 처음 들을 때랑 다르구나라는 걸 어떤 식으로 본인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 상태에는 이제 재밌는 건 또 듣겠다고 하겠죠. 그게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애는 당연히 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강제로 그걸 만들어줘야 되고요. 김나리님 7살 조카가 있는데 삼국지 로마시나 저는 이런 것들은 약간 정보 위주이기 때문에 삼국지, 이순신,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것들은 이게 재미있는 거는 아이는 아직 이야기 스키마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정보가 많아서 맞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거를 어른들이 좋아해서 그럴 거예요. 이거를 좀 내쳐야 돼요. 삼국지에서 뭐 나도 책 처음에 온 애들의 책 잘 읽냐 그래도 잘 읽는다. 무슨 책 읽냐? 삼국지 읽는다. 그래? 그랬더니 나는 삼국지 하는 장군 이름 뭐 50명 쓸 수 있다. 뭐 이러고 자랑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쓸데없어. 그러고 삼국지가 어느 시대인지 한번 얘기해봐. 삼국지 어느 시대야? 우리나라 역사를 좋아한다니까 삼국지는 우리나라 어느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야. 그럼 뭐 고려 시대인가? 뭐 이러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이런 거 읽는 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은연중에 이런 걸 하니까 할 가능성이 사실 많고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좀 쳐내야 돼요. 그리고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를 권해야 되죠. 엄청 재밌는 거 상당수는 대표적인 게 로알드 달 거거든요. 로알드 달에서 얘가 어른들의 그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어른들 놀려주는 거 마틸다라거나 마녀를 잡아 이런 거 보면 대체로 좋아해요. 그거보다 조금 약한 거 조지 마법의 약을 만들다. 여전히 저도 헷갈리는데 조지 마법의 약을 만들다. 마법의 약을 만들어서 할머니가 사라지는 건데 그거 참 근데 그걸 우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편한 거죠. 근데 하여튼 애들이 이러저러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드려서
이야기가 재밌나고 들어가야 돼요. 저런 책만 보면 나중에 이제 점점 정보 위주로 가면서 이제 만화로 가요. 방법이 없어요. 짧은 글의 이야기도 못 들어갔으니까. 삼국지 그 오디오 녹음해서 이거 안 돼. 그리스 로마 신화 녹음해서 반복해 들려준다고 해서 될 수 있지는 않고요. 그 이야기책, 동화책 재밌는 거를 들려줘야 돼. 재밌는 거. 로알드 달 짧은 것도 있어요. 한 50쪽짜리 있어요. 50쪽짜리 이런 거. 여우씨 이야기, 멋진 여우씨인가 멋진 여우씨라든가 이렇게 짧은 것들이 로알드 걸 있으니까 그런 거 읽어주면 될 거예요. 그거 말고 저학년들은 시샬레나 다른 것들 물어보세요. 그 다른 분한테 아놀드 로벨 뭐 이런 것들 애들은 재밌어 하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스스로 읽기보다는 짧은 그림책은 스스로 읽는데 긴 책은 자기 스스로 읽기보다는 제가 읽어주길 원합니다. 읽어주세요. 글밥은 보자고 듣기만 합니다. 혼자 긴 책에는 그 짧은 책은 스스로 읽는데 긴 책은 듣기만 한다. 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자꾸 여러 가지 이유예요. 왜 읽어줄 때 누구는 글자를 보고 왜 누구는 글자를 안 보냐 그러는데 글자를 볼 때 글자를 따라가는 게 불편하거나 따라가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시킨다면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연따말처럼 영어 말하는 것처럼 녹음한 거를 한 0.8배 정도로 틀어주면서 그거를 소리내서 읽으라고 같이 읽으라고 하세요. 0.8배.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이제 그때 얘기한 방시학의 그 말놀이 동요집 같은 걸로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 집에서 구어체로 하다가 지금 문어체로 바뀌는 과정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애들이 좀 있어요. 문어체가 잘 안 되거든요. 불편해. 그때 그 문어체의 상당수를 외운 게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 글하고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따로 노력을 안 하는데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이들한테 툭 하면 시를 외우게 시키는 것이 큰 과제예요. 그건 왜 시를 외우게 시키냐면 문어체로 넘어갈 때 문어체가 구어체로 많이 다르니까 넘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안 넘어간 애들 아무리 소리내서 써도 된다고 해더라도 여전히 문어체 성격에 불편한 애들이 있거든요. 영어를 회화에서 독해로 못 넘어가는 애들처럼 구어에서 문어로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문어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외우거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애는 잘 안 읽으려는 거는 문어체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귀로 들을 때는 그 문어체의 그런 특징들이 많이 없어져요. 대표적인 게 구어체 특징은 그 시공간이 같은 거예요. 같은 시공간에서 얘기가 움직이면서 그 사람의 그때 말한 대로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로 독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동화책을 읽어주게 할 때도 마치 읽어준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얘기가 주고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감정을 안 집어넣어도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감정으로 힌트를 얻어서 내가 독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따라가 보면 그 듣는 게 순간 놓치고 이래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안 보는 거니까 이 글자 자체를 글자로 된 글을 외우는 게 좋죠. 그러려면 이제 말놀이 동요집처럼 노래를 엄청 들어가지고 문어체의 글을 외우면 문어체가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책을 따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그 차이를 약간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죠. 그 말을 잘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 대화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눈치가 빠른 사람, 대화에서 남들 감정이 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꼭 책을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책은 문어체에서 뭔가 파악하는 그 단서를 파악하는 거하고 회화나 대화에서 어떤 단서를 파악하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어느 한쪽이 강할 때 다른 쪽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그 말놀이 동요집부터 시작해서
그 짧은 글을 자꾸 반복해서 듣게 하는 거 재밌다 그러면. 그러니까 걔는 좀 큰 다음이긴 한데 한 7세 때 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한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그 어릴 때 유치원 때 6세 7세 때 서정호의 말놀이 동요집 아니 서정호의 옛 이야기 보따리라든가 오즈의 마법사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이런 애들은 이제 문어체에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죠. 문어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어떤 글자 동화로 된 것들을 그 지금 나하고 시공간이 다른 형태, 그쵸? 다른 형태. 문어체라는 게 꼭 말투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했는데 그 지금 큰 애도 보면 그 이경희 씨 큰 애도 보면 줄거리 쓸 때 보면 줄거리를 끊지 못하고 써요. 뭐뭐 했는데 그러거든요. 그게 아직 문어체로 안 넘어온 거예요. 애들 발표할 때 저학년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했는데 라고 들어가요. 근데 그래더라도 글에서는 했다로 끊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것도 안 끊어진 애는 문어체에 아주 약한 애예요. 문어체 형태로 끊어져야 되는데 구어는 잘 안 끊어지거든요. 구어체들은. 그래서 그런 문어체를 녹음된 걸 많이 들어가지고 녹음된 그대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김나리 씨 흐름이 단순한 책을 읽으니 여러 번 읽는 재미를 못 느껴서인 것 같아요. 로알저. 예, 그러세요. 예. 한 10분 남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누가 했나? 신승미 씨 아까 했던가? 누구야? 신은양 씨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도혜진 씨 질문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저 도혜진입니다. 예, 얘기하세요. 예. 뭐 하나만 얼굴이 안 보이네요? 예, 얘기하세요. 카메라 안 켜. 예. 그 뒤에 읽어주기를 위한 읽기 능력 항상 요거를 읽다가 조금 궁금했던 점인데요. 예. 여기 경험 사례 1에 아이가 책을 혼자 소리내서 읽으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막 조사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이가. 예. 근데 저희 아 같은 경우는 매끄럽지 않다기보다는 그 조사를 성격이 급한 건지 읽다 보면 그러니까 문장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데 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넣어서 연결을 해서 읽더라고요. 그래요? 독특하네. 네, 그러니까 조사가 이게 성격이 급한 걸로 제가 그냥 보고 몇 학년인데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글자대로 읽게 조금 가끔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건지. 몇 학년인데요? 7살이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고요. 7살 계속 냈더라고요. 그럼요. 자기 스스로 바꾸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어른이 지적해가지고 지적을 하건 부드럽게 하건 간에 그래서 고치는 때 하고 내가 뭔가 깨달아서 고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좀 더 겪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굳이 아까처럼 한다면 따라 읽기를 하세요. 엄마가 읽고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0.8배속으로 늦춰서 책을 읽고 따라 읽으라 그러면 엄마 읽은 대로 따라 읽으니까 훨씬 더 조사 같은 걸 똑같이 하겠죠. 그래 따라 읽기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애가 바꾸는 것이 낫고 이런 거는 좀 틀렸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자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지적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적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고치는 거는 내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좀 더 본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시 안 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애가 급하게 읽고 이런 거는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내가 얘가 그냥 훌룩 읽어내리는 건지 그러니까 책을 훑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빨리 읽는 거는 천천히 읽으면 오히려 뭔 말인지 몰라요. 이를테면 마차랑 마부할 때 마차랑 마부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거든요. 떠올리면서 천천히 읽을수록 떠올리는 게 좋으니까 한데
그렇게 책을 읽으면 떠올릴 만한 이미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냥 후룩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애들이 이를테면 4, 5학년만 해도 어른들보다 책 빨리 읽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빨리 읽는 애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천히 읽을수록 이미지를 못 떠올리면 잡념이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온 걸 자기가 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거의 표면적인 독해부터 해서 전체 내용 감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읽어야 되거든. 또 읽어야 돼. 또 안 읽는 게 문제지 빨리 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은 빨리 읽고 또 읽는 쪽으로 어떤 형태로 버릇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점점 그 이미지가 풍성해지면서 음미할 수 있을 때에지만 속도가 점점 줄을 거고요. 안 그러고 천천히 읽는 애들은 글자만 읽는 애들이에요. 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글자 한 글자 읽어요. 되게 10분에 10쪽 읽는 애들은 그렇게 읽거든요.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빨리 읽는 거는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원하는 것처럼 음미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받을게요. 질문은 이미리는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하세요. 예. 아무도 안 하니까. 네. 제가 아이들 친구들 데리고서 한번 읽어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 예. 이때 그냥 순수하게 책을 선정하고 그걸 읽어주기만 할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집중해서 읽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기 위해서 뭐 짧게나마 읽은 내용들을 이제 기억해서 말하기를 한번 시켜볼지 지금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를 어디다가 두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얻고 싶은데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요. 상당히 전문적이지 않은 이상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읽어주기를 여러 번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감도 잡히고 하면서 또 할 때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부터 하는 거는 애들한테 이상한 힘겨루기처럼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냥 읽어주세요. 편하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읽어주기를 오래 하면서 근데 애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럴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일단은 그냥 읽어주고요. 자꾸 어떤 태도가 제일 좋냐면 내가 힘들게 읽어주는 너희 잘 듣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읽어주지만 내가 더 재밌어 라는 태도가 좋아요. 내가 재밌네 정말.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희한테 읽어주니까 이런 책들을 제대로 읽지. 그렇잖아요. 어른들 그림책 언제 꼼꼼히 읽고 뭐 100쪽짜리를 언제 읽겠어요. 애들한테 읽어주느라고 읽는데 너희 때문에 읽어주는데 정말 재밌네. 야,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 재밌다. 라는 식으로 온몸으로 보여줄 때 애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실제로 잘만 내가 그 욕심만 버리면 애들한테 가르치다 욕심만 버리면 정말 나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웬만하면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제 경험 하나만 얘기하면 저도 예전엔 우습게 봤죠. 우습게 봤어요. 근데 왕도도 호첸플로츠를 보면서 애들이 이제 재밌다니까 이렇게 한 3학년인가 뭐 그때는 좀 많이들 높으니까 수준이 한 150쪽 정도 되는 책인데 변장을 하는데 모자를 둘이 바꾸는 거예요. 아, 참 우스꽝스럽죠. 변장을 하는데 모자를 꽃갈 모자와 둥그런 모자를 서로 바꿨어. 그게 변장이래. 아, 참 애들 책이라 좀 시시하네.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 호첸플러스 도둑은 이제 계속 모자 때문에 헷갈리긴 해. 그래도 뭐 아이 그런가 보다. 근데 마법사가 나오는데 마법사가 그 사람의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모자가 바뀌어가지고 걔를 부르는데 딴 사람이 온 거야. 그래서 이게 확 달라지면서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그거 보고서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정말 신기하네. 그러면서 그때 확 재미를 느꼈어요. 아, 애들 책이라고 다 우스꽝스럽고 쉽게 쓴 게 아니구나. 정말 놀랍다. 이러면서 그때 조금 다르게 관점을 보니까 다른 것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그럼 조금씩 들어간 거거든요. 저도
저도 처음에 뭐 쓱 보서 아이 뭐 뻔하지 뭐 아이 뭐 그러네 뭐 이렇게 봤다가 어떤 계기나 어떤 하나 등등 통해서 그리고 이제 찰리아 초콜릿 공장도 우리 아들이 보고서 아 초콜릿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 있어봐. 초콜릿이 원래 먹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 책을 보고서 먹고 싶다 그럴 때 책을 읽고서 독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 책을 읽고서 초콜릿 먹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게 더 크게 받는 걸지도 모르겠다. 책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 책에서 뭐 찰리가 착해가지고 뭐 공장을 물려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초콜릿 먹고 싶다 그런 이미지가 더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 실제로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 그 로알드 달에 보면 우리의 챔피언 댄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애들 동화거든요. 그 사람이 어른 소설도 많이 써요. 단편 소설 많이 써요. 그 사람이 그 모순되는 형태처럼 쓰는데 그것이 우리의 챔피언 댄이에 나오는 꽁 잡는 방법을 단편으로 쓴 게 있어요. 그거 보면 결론에서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챔피언 댄이에서 결론은 그래도 꽁이 한 6마리가 남아가지고 그걸로 좀 먹고 기분 좋게 끝나거든요. 근데 어른은 꽁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좀 허망한 느낌을 줘요. 자기네들이 뭔가 속임수를 썼다가 나중에 그 뒤통수를 맞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의 상당수는 결말로 하는데 실은 책은 그렇게만 읽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책을 동화를 읽고서도 여전히 시시한 거 떠나서 독해를 한다 그러면 시시해요. 독해의 상당수가 뭐 권성진학이나 뭐 우정이나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측면들이 여전히 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나름대로 재미있는데 책 읽어줄 때 뭐 그저 떠나서 그쪽으로 푹 빠져들면서 애들은 아까 누구 말대로 물고 넘어서게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읽는 게 재밌어. 여기 자료집에 이 사례가 그런 아이예요. 여기도 경험 사례 2번 쓴 사람이 여기 나왔나? 얘도 거의 태권도 하고서 이랬던 애들이야. 태권도 하고 이랬는데 엄마가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지고 얘가 완전히 달라진 형태. 얘는 나중에 공부까지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건데 그냥 본인이 좋아서 읽는 걸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7세 옛 이야기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기는 그래 서정호가 낫고요. 서정호가 근데 말이 어렵긴 해도 그 옛 이야기는 그 단어나 말이 어려운 것 때문에 읽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이 그 사계절 거, 저 사계절 거 좀 많이 써요. 사계절에 그건가? 서정오예요. 서정오. 그 김나리 씨 그 이경희 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경희 쌤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보시면 돼요. 이경희 쌤이 알려주세요. 예. 예.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 하는 거 댓글에 달던지 뭐 우리 카톡방에다 카톡방이 있나? 뭐 하시던지 그러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힘들게 듣느라고.